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인사이트 신성민입니다. 오늘 서울시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929 대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핵심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29 대책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첫 번째, 재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을 빠르게 촉진하겠다는 내용. 그리고 두 번째가 핵심 지역의 민간 공급 자체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강남 3구라든가 한강벨트, 여기 지역, 누구나 원하는 지역에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규제 정책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추가로 지정하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마포구라든가 송동구, 광진구, 강동구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말들이 정말 많았는데 서울시에서는 추가적으로 지정하지는 않겠다. 다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가격이, 집값이 계속해서 급등을 하게 된다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도 검토하겠다라는 뉘앙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핵심 내용 자체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내용은 총 8가지의 재개발 또는 재건축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재개발인데 이 재개발 규제 완화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통합심의 전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검토하는 것을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이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초안을 먼저 검토하고 그 다음에 본안 검토도 두 번째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초안 검토 자체를 폐지하고 환경영향평가 본안만 검토하는 방향으로 바뀌기 때문에요. 이 초안 검토를 폐지함으로써 정비사업이 줄어드는 기간은 2개월 이상 줄어든다라고 서울시에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불필요한 검토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게 첫 번째 내용인 거고, 두 번째 내용도 한번 살펴본다면은 재개발 세입자 입주 조회를 현행 2회에서 1회로 축소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재개발 구역에서 세입자 입주 조회 자체를 관리처분인가 전, 관리처분인가 후 두 번 조회하던 부분 자체를 이제는 세입자 입주 조회 자체를 한 번만 조회함으로써 이 정비사업 기간 자체를 또 줄이겠다라고 발표한 내용인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살펴본다면은 사업 시행인가 시 협의 기간을 단축하겠다라고 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은 사업 시행인가 시 부서 간에 이견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이견이 발생했을 시에는 현재는 조합이 서울시에 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은 서울시에서 조합과 조합원 또는 부서 간의 이견을 조율하게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조합이 아닌 그냥 서울시가 직접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이런 부서 간의 이견이라든가 조합원 간의 이견 자체를 조율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서울시에 보고를 하고 서울시에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 구성하고 나서 이런 이견을 조율하는 이 기간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정비사업 기간 자체가 그만큼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라고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어찌됐든 이런 부분이 정비사업의 속도를 줄인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정비구역 지정 후에 10% 이내에서 경미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현재는 자치구에 보고를 하고 자치구가 서울시로 다시 올려서 서울시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다시 자치구에 내려보내고 자치구가 다시 조합에 내려보내는 형식이었는데 앞으로는 자, 경미한 10% 이내의 경미한 변경이라고 한다는 거는 용적률이라든가 아니면은 구역 면적이라든가 아니면 구역계라든가 이런 전체 구역계에서 10% 이내의 경미한 설계 변경이라든가 이런 변경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서울시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승인을 받을 게 아니라 자치구 승인만으로 설계 변경을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이런 상위 기관에 승인받는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정비사업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추정분담금 중복 검증을 축소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추정분담금을 조합원들한테 발표하는 내용 자체가 총 4번을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정분담금 자체는 검증 기간도 2군데 또는 3군데로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도 축소를 해서 총 4회에 걸쳐 가지고 추정분담금을
검토하던 부분을 1회 줄여서 3회로 통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추정 분담금을 검토하는 기간이 최소 1개월에서 2개월이기 때문에요. 이 분담금 검토 기간 자체를 한 번만 줄인다고 하더라도 재개발 정비사업 속도가 1개월에서 2개월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것 또한 4회에서 3회로 줄었다는 부분은 그만큼 정비사업 속도가 빨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째 내용도 한번 살펴본다면은 SH의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을 참여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현재 관리처분의 타당성 검토를 할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 한 군데서만 관리처분 타당성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처분 타당성 검토를 하는데 서울시 발표로는 최소 6개월에서 길면은 9개월까지 걸린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한국부동산원에서 하던 부분이 앞으로는 SH에서 전담 부서가 설립이 돼서 이 SH 전담 부서에서 관리처분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된다면은 2개월 이내로 속도가 줄어든다라고 서울시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관리처분 타당성 검토를 하는 데 있어서 6개월에서 9개월 걸리던 게 지금 앞으로 2개월 이내로 줄어들게 된다면 거의 6개월 이상 사업 속도가 줄어든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만큼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고 이 부분은 내년에 신설되기 때문에요. 내년부터 관리처분 타당성 검토가 SH 전담부서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된다면 내년부터 진행하는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속도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번째로 살펴볼 내용이 바로 이주 촉진 대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이 최초로 공고된 공고일로부터 3개월 전부터 세입자가 살고 있어야지 이주 보상비가 지원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주 보상비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 이런 세입자들을 구제를 해서 조합에서 이주 보상비가 안 나오는 세입자들을 이주 보상비를 추가적으로 보상했을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용적률 자체를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즉 이주 보상비를 못 받고 세입자들이 안 나가는 이 기간 자체를 단축을 해서 조합에서 보상을 해가지고 기간을 단축했을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자, 정확한 용적률 인센티브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지금 용적률보다는 더 높게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조합원한테 그만큼 혜택이 돌아가는 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비 속도도 줄어들고 조합원들에게 이익도 돌아가는 굉장히 좋은 규제 완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8번째는 정비구역에서 건축물 해체 심의를 간소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있으면 이 구역에서 구역별로 해체 심의나 철거 심의가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이 구역에서 해체 심의를 받았으면은 또 다른 구역에서 해체 심의가 진행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다시 통합해서 해체 심의를 한 번 더 하게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그냥 구역별로 아니면은 블록별로 해체 심의를 통과되면은 이 이래로 그냥 해체 심의는 또는 철거 심의는 통과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1회 또는 2회에 걸쳐 가지고 해체 심의나 철거 심의를 했었던 부분이 앞으로는 1회로 줄어든다. 그리고 구역별로 각각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만큼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울시에서 지금 재개발구역, 재건축도 포함이 되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가지고 재개발 사업 속도라든가 전체적인 정비사업 속도를 올리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통합해서 한번 살펴본다면은 제가 판단했을 때 이 8가지가 전체적으로 완화된다고 한다면은 최소 정비사업 구역, 특히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에는 최소 1년에서 1년 이상도 이 사업 기간 자체가 축소될 거기 때문에요. 그만큼 사업 속도가 빨라지고 그 다음에 준공 자체가 빨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18년 6개월 걸리던 게 12년으로 줄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12년 이하로도 사업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이번 929 서울시 부동산 공급 대책은 재개발 구역에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서울의 재개발 사업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의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울시에서는 정비 사업 속도를 높임으로써 시장의 공급 자체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2번째 내용도 한번 살펴본다면은 서울시에서는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재개발 속도를 완화해가지고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그 핵심 지역이 어딘지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은 강남 3구 지역 그리고 한강벨트 지역, 이 두 개 지역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031년까지 31만 호를 착공을 하겠다고 했고 2035년까지 37만 호를 완공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강벨트라든가 부동산 수요가 많은 지역에 전체 물량의 한 64% 정도 되는 물량인 19만 8천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강벨트 등 이 핵심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은 특히 강남 3구에 7만 5천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한강 이남, 강남 3구를 포함한 한강 이남에는 16만 8천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총 31년까지 31만 호를 공급하는데 그 중에 강남 3구에만 7만 5천 호를 공급하고 한강 이남에 16만 8천 호를 공급하겠다는 얘기는 그만큼 강북 지역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수요가 몰리는 한강벨트라든가 한강 이남 지역에 그만큼 공급을 늘리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지금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가는 물량도 얘기를 냈죠.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가는 물량이 뭐 한남동이라든가 방배동, 마천동, 신당동 지금 현재 관리처분인가가 났거나 이주를 준비하고 있는 이런 지역들의 착공 물량 자체가 당장 내년부터 2만 3천 호 이상이 착공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착공 물량 자체가 29년도 또는 30년도부터 준공에 들어가서 공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현재 꾸준하게 착공에 들어가서 2031년도부터는 공급 물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서울시에서 31만 호를 착공을 하고 37만 8천 호를 준공을 하겠다고 했으면은 어떤 지역이 착공에 들어가고 어떤 지역이 물량이 많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강남 3구, 한강벨트 그리고 한강 이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당장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가는 핵심 지역 그리고 내년부터 재개발 구역으로 선정이 될 한강벨트라든가 강남 3구 그 다음에 한강 이남 지역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공급을 하겠다고 그리고 착공에 들어가겠다고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요. 이 착공 물량 자체가 완공이 되는 시기까지는 가격이 상승할 여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부의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알려드리고자 오늘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서울시는 정부하고는 반대로 공급을 확대하고 공급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겠다는 공급 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 여러분 꼭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도 정부에서 97 공급대책이라고 해서 발표를 했는데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급대책을 발표했다고 생각을 하고 추석 이후에는 규제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규제 대책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은 서울시의 공급 대책을 따라갈 것인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여러분들 판단에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